북한 동해지구에 중국의 해군 함대가 주둔하게 되면 일본을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대만을 공략할 때 일본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중국이 활용하길 원하는 거죠. 처음에 북한이 얼떨결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오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안 하겠다고 말을 바꿨어요, 북한이. 그때부터 이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간에 엄청나게 이제 분노가. 중국과 북한은 정세의 변화에 관계없이 북중 관계 강화에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북중 관계는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시고 관계 회복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북중 관계는 이제 형식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말이 있고 또 실제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북중 관계의 이 안 좋은 점들이 계속 부각되다 보니까 서로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절에 중국이 다 이제 각국의 무관을 다 불러가지고 해방군의 창군 기념을 하는데 대한민국 무관들도 갔어요, 거기에. 근데 북한이 거기 못 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민해방군은 북한의 6.25 전쟁 때 북한을 도와가지고 참전했던 혈맹 국가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북한군은 제일 앞에 서야 되는데 북한군 빼고 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북중 관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다 드러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올해 4월 15일 날에 베이징에서 김일성 생일날 북한 대사관에서 이제 경축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못 하겠어요, 이거를. 그게 바로 이제 얼마 전의 얘기인데 뭐 지금 와가지고 뭐 관계 개선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한다? 이건 그냥 이제 우지 표명일 뿐이지, 두 국가가 이제 관계가 좋아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인 목표와 이제 단기적인 목표 또 그런 이제 이익 관계도 같이 이제 얽혀 있는데, 장기적인 어떤 양 국가의 비전이 뭐냐면 중국은 중국식 개혁 개방이라는 노선이 있고 북한은 북한식의 어떤 체제 유지의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식 개혁과 북한의 시스템이 이게 서로 이제 결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비슷한 체제이기 때문에 상호 교환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과 중국은 중국식 개혁 개방과 북한식 수령 독재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중국은 항상 북한에게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해라.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했지만 3연임을 했다는 건 불법이거든요, 중국에서는. 무리하게. 원래 2연임만 하게 되는데 3연임을 해서 지금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로부터도 이제 뭐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중국의 엘리트 그룹들도 이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연임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북한은 정신용이다 보니까 이 정신용 구조에서는 그 어떤 개혁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발전 뭐 이런 경제 개혁이라는 것은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국민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이 돼야지만 개혁 개방으로 가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결과로 나갈 수가 있는데, 북한은 독재자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과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이 잘 살게 되면 독재자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잘 살려면 국민에게 자유를 줘야 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체제가 유지가 안 돼요. 그럼 독재자는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 국가의 상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식 개혁 개방과 북한의 수령 독재가 항상 충돌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이게 아주 이제 보편적인 두 국가의 갈등 구조입니다. 근데 이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뭐냐면 2018년도에 중국의 대련 앞바다에서 시진핑과 김정은이 손잡고 막 되게 화기애애하게 막 해변을 돌면서 막 그런 회담을 했어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이제 중국인민해방군이 동해 앞바다에 중국 해군 기지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 동해안 이 동해지구에 중국의 해군 함대가 주둔하게 되면 일본을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만을 공략할 때 일본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중국이 활용하길 원하는 거죠. 처음에 북한이 얼떨결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중국군의 개입이 그냥 북한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안 하겠다고 또 이게 말을 바꿨어요, 북한이. 자, 그때부터 이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간에 또 엄청나게 이제 분노가 서로가 계속 압박하고 막 쪼이고. 그러니까 북한이 자기 영토 내에 그 중국 해방군의 해군 기지를 세워주지 않으면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개혁개방 문제는 이미 건너갔고. 근데 북한은 이제 중국군의 북한 진입을 용인하지 않죠. 왜냐하면 군이 개입을 할 경우에 북한은 그 중국의 완전히 예속국가가 되기 때문에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김정은은 러시아한테 붙고 그럼 북한은 중국 건데 러시아한테 붙어 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예? 중국은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로 뭐 두 국가의 어떤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주장을 하는데 행동은 따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리고 아직까지도 중국은 지금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고 북한의 모든 그 밀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구웠던 물자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밀수하다 걸리면 다 잡아다 그냥 감옥에 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북한 경제가 러시아에만 의존하는 아주 불안정한 경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중국과의 경제 교류 관계를 끊게 되면 이건 러시아한테 아무리 붙는다고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김정은이가 이제 참 단순무식한 게 그냥 뭐 러시아 한 나라만 잘 붙잡고 있으면 북한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중국을 함부로 했다가는 정말 북한이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김정은의 어떤 그 잘못된 판단 그리고 이제 대외 관계를 근본적인 변화로 바꾸지 않으면 북한이 생존하기는 매우 불투명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친해지려는 북한의 태도와 자꾸 말썽을 부리는 행동들이 중국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텐데요. 이에 중국은 어떤 식으로 북한을 압박하거나 길들이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유엔 그 제재 결의안에 중국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유엔 제재에 의하면 북한과 중국 간에 그 이런 그 위반되는 물자 교류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중국이 이제 그 밀수를 다 눈 감아줬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한 몇 년 전까지는 눈 감아줬는데 2018년도에 중국이 필요로 하는 그 동해지구의 해군 기지를 좀 빌려달라. 북한이 거절하는 바람에 야, 우리는 이렇게 봐주는데 너네는 이것도 안 해줘? 그러면 알았다. 이제는 그냥 책대로 하자. 예? 근데 러시아도 붙어가지고 러시아하고 또 한짝꿍이 됐어요. 중국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더 감정이 격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봐주는 게 없다. 예? 그래서 아주 그냥 밀수를 그냥 강하게 통제하고 북한 물건을 빼앗게 되면 과거에는 북한이 워낙 못 살기 때문에 이게 막 빼앗기가 좀 민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빼앗았다가 다 줬어요. 근데 이제는 빼앗는 순간 다 경매 처분해버립니다. 바로. 아예 안 줘요 그냥. 현금이든 금이, 그러니까 금 밀수가 굉장히 많은데 요새 금값이 올라가지고 금도 그냥 딱 뺏는 순간 전부 다 국가가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북한의 해커들 막 해킹하다가 걸려서 막 이 자금이 압수가 되면 전부 다 국가가 중국이 다 한 푼도 안 줘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그렇게 밀수로 다 뚝끼고 나게 되면 완전히 거덜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과 뭐 김여정이 현성월이 뭐 해가지고 다 지금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지만 뭐 중국이란 나라는 뭐 북한 같은 거 뭐 하나 없다고 해도 뭐 중국이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북한이 순망치안이라 해가지고 미국과 한국의 방파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군사 전쟁 개념 자체가 무슨 나라가 붙어 있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는 게 해결되는 문제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제는 다 이제 우주 전쟁 시대로 가고 있는데 뭐 옆에 붙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북한의 효용도가 중국의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북한이 뭐 무슨 대단한 나라라고.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자기들의 효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중국은 버린 지가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는 날,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 문제 때문에 미중 간의 관세 뭐 전쟁이 붙어가지고 지금 우르렁대고 있는데 언젠가는 해결되겠죠. 그럼 합의를 볼 때 뭘 주고 뭘 받는 이제 그런 국제 관계 속에서 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뭐가 있습니까? 대만이 있고 북한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만을 받고 북한을 버릴까 뭐 아니면 대만을 관리하기 위해서 북한을 놔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북한을 굳이 끌어안고 중국이 가져갈 이유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할 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그걸 다 보는 겁니다. 아주 시진핑이가 나를 버릴 생각이 돼 있고 미국에게 팔아먹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바로 트럼프한테 붙어가지고 이제 알랑방구 꼬랑지를 막 흔드는 거죠. 이렇게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 뭐 나를 사랑한다 우리 뭐 좋은 관계다 핵 가진 국가 잘 지내는다 이렇게 좋은 말은 막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뭐 트럼프는 그 좋은 말하고 뒤에 행동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베트남에서 베트남 주석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가지고 회담을 했는데 트럼프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참 러블리한 뭐 회담이었다고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둘이 앉아가지고 미국을 뜯어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회담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말과 이런 이 조롱 섞인 말을 고지 믿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이제 그런 속해 있지만 그래도 시진핑보다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호감은 있다. 이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정은은 계속 트럼프와의 관계 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시진핑보다.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열받죠. 이게 뭐 정말 이 지방을 만한 놈이 별것도 아닌 것들이 지금 자기를 무시하고 그냥 미국하고 붙어?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또 그게.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봐도 뭐 1000년 이상을 한반도가 붙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괴롭힌 나라입니까? 예. 북한 같은 거 뭐 없애려면 중국이 마음 먹으면 그냥 한 달이면 끝나요, 저거는. 예. 근데 김정은은 아직도 그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북중 관계를 계속 갈등 구조로 끌고 가고 있는데 저는 북한이 뭐 갑자기 무너진다면 중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체제가 이제 붕괴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월에 러시아의 전승절 기념으로 모스크바에서 김정은, 시진핑, 푸틴이 다 같이 만나게 된다는데요. 셋이서 얘기가 잘 될까요? 시진핑과 뭐 김정은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갑자기 좋아질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시진핑하고 김정은이가 셋이 앉아가지고 푸틴 만나가지고 특별히 할 얘기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김정은이가 거기까지 갈 명분도 별로 없고 다 이미 자기는 챙길 대로 챙겼고 김정은은 이제 뭐 트럼프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 띄우는 걸 좋아하지 그게 뭐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뭐 이런 국가들 속에 하나로 끼우게 되면 자기 전제가 쑥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회담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것은 그 러시아까지 가려면 이제 갈 그 수단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러시아로 갈 때 아버지 때부터 열차로 다 움직였는데 그 북한 그 전용 열차 타고 가게 되면 왕복 14일이 걸립니다. 왕복 14일에다가 또 가서 이제 2박 3일 하게 되면 거의 17일 이상을 갖다가 러시아에서 허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불안불안한데 그리고 장기간 동안 그 나라를 비우고 갈 수 있겠냐 하는 문제가 있겠고 그러니까 기차 여행은 쉽지가 않겠다. 그럼 이제 트럼프가 전용기를 뭐 김정은에게 빌려줘 가지고 이거 타고 와라 보내면 그것도 쪽팔리는 거고 만약 하나 푸틴이 김정은에게 그 전용기 하나 새 거 하나 선물해 가지고 이거 너 써라 이거 타고 와라 하게 되면 아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푸틴이 뭐 그렇게 전용기까지 줄 만큼 이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어서 그 김정은이가 이제 그 러시아로 갈 가능성은 쉽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하는 만큼 한국과는 멀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전후 재건 등에서 다시 한국과 손잡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원래 러시아는 우리 한국인들 되게 좋아합니다. 원래부터. 그리고 이제 현대차나 뭐 이런 LG, 삼성, 전자제품에 대해서 러시아인들이 구매 만족도가 되게 높고 또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하고 대한민국은 되게 그 좋은 감정이 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이제 그들만의 전쟁이긴 하지만 이게 북한군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또 러시아는 이제 북한군의 전쟁 어떤 그 노하우를 알려주기도 하고 또 북한군에 또 많은 첨단 무기들을 이전시키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더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두 국가의 감정하고 안보 위협은 이제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의 어떤 그런 자국의 어떤 그런 뭐 문제 때문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한꺼번에 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로서는 한국 기업이나 한국의 기술 그리고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협력이 절실한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보다 러시아가 더 먼저 우리하고 관계를 하자고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과의 관계는 이제 전쟁이 끝남으로 인해서 축소되거나 이제 서서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관계로 가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이미 북한에게 준 이런 군사 장비나 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이 통보를 해주면 그나마 신뢰가 있겠지만 그 통보가 되겠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같이 돌아가기는 좀 쉽지 않겠다. 하지만 러시아로서는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다시 또 재건해서 경제 협력을 하기를 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